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1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만기일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오늘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셔서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보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싶었고요. 어떠세요? 연말에 못 뵈서 올해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요즘에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좋은 상태여서 네. 뭐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두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월이 아니라 뭐 상반기 뭐 1, 2, 3월 달 시장이 굉장히 세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작년 기억하시게 되면 또 연간으로 굉장히 힘든 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왜냐하면 연초가 세다는 거는 연간의 기대치를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렸다. 이렇게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연말 연초가 좀 강했지만 2, 3월 달은 좀 쉬어갈 걸로 보고 있어서 연간으로 오히려 조정 가능성은 1, 4분기가 가장 좀 높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고 네. 2, 4분기부터 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뷰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긴 흐름에서의 상저 하고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뭐 사실은 언론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긴 네. 하는데 주시장이 어떻게 5대5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네. 좀 많이 드리고 과거에 이제 연말 연초가 생각보다 좀 강하면 1, 4분기가 좀 조정이 있었던 적이 많았고 네. 연말 연초가 오히려 조정을 보이면 1, 4분기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그 학습 효과를 한번 좀 감안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부담인데요. 어제 만기를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그 프로그램 잔고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소 이제 우려감은 좀 희석되긴 했는데 수급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뱅가드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각 증권사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제 시작하는데 금액이 사실 별로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17조 원 정도 샀는데 뱅가드가 뭐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뭐 8조에서 10조 원을 팔겠다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판다기보다는 약간 그 물량 교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사실은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게 뭐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제 옵션 만기 전으로 프로그램을 오히려 좀 털고 갔으면 뱅가드라는 노출된 그 이벤트를 중립 정도 악재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자꾸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2,000선이면은 환매 부담 때문에 주시장한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뱅가드는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또 2월달, 3월달에 나오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옵션 만기부터 3월 둘째 주까지 쿼드러플 사이에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거의 5조 5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물들이 거의 다 이제 물량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시장의 기대 심리는 사실은 위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수급은 의외로 국내를 보든 해외를 보든 상당히 좀 꼬여 있어서 이게 한번 빨리 막고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기대감과 이 투자 전략하시는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과 연초에 좀 시각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시장 분위기는 좀 더 가보자 괜찮겠냐는 거 아닌데 뭐 강 팀장님이나 일부 분들은 오히려 1, 2월이 좀 약할 거고 그때 주식을 좀 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제 4분기 실적 삼성전자를 시작됐는데 사실 우리 실적은 뭐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일개 기업으로서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해가지고 뭐 실적 잘 나오지 않겠는가였는데 어제 데이터를 봤더니 약간 좀 충격인 게 삼성전자를 빼니까 뭐 내수 주고 수출 주고 전부 다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니까 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이어질 실적 시즌, 특히 우리나라 실적 시즌은 뭐 삼성전자는 이미 서프라이즈하다는 게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시장도 알고 있는 건데 여기를 뺀 뭐 나머지 업종들은 상당히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자 빼고 보니까는 경기 민감주 실적이 연일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경기 민감주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좀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포함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이 중에서도 어닝은 계속 내려가는데도 주가만 올라온 업종을 좀 찾아봤더니, 화학하고 건설 업종이 약간 실적은 내려가는데 주가만 조금 강하게 튀어오르는 흐름이어서, 실적 시즌 실제 들어가면은 주가 움직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는 좀 탄력을 주거든요. 예. 앞으로 섹터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주가 요즘에 강한 이유가 이제 거래소가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데 비해서 네. 코스닥 시장은 이 부분을 조금 피해 있는 부분. 또 앞서서도 이제 수출주 실적은 삼성전자 빼고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음식료나 제약, 뭐 게임 이런 그 내수 관련주들은 어닝이 어느 정도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아니면 부합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내수주가 또 아시겠지만 중소형주가 많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뭐 탑1 종목군,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내수준의 그 중형급 종목군들을 투자 포지션을 잡는 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도 상당히 좀 좋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은 해외 변수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까요? 재정절벽 문제는 미국의 뭐 지난해 연말에 극적으로 절반의 협상했겠는데, 올해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좀 정치적인 요인들이 발목을 잡을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건 네. 상당히 좀 큰 그림이기도 한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절벽을 합의를 했지만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빚을 갚는 게 이제 세금을 올릴 거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거고, 그래서 재정 절벽 얘기는 뭐냐면,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거냐. 근데 미국도 지난 4, 5년 동안 하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운 거고, 이제 재정 절벽 합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난 4, 5년 동안 퍼부었던 경기 부양력 돈들을 이제 환수하는 과정. 그래서 사실은 2013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미국은 세금은 계속 올리고 정부는 지출을 계속 줄여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성장률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미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성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약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높이보다 조금 저해돼서 나올 가능성. 이미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주력 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미국 점유율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을까를 보여주면서 좀 내려가고 있어서, 네. 사실은 뭐 재정절벽 합의 이후에 고민되는 거는 미국 성장률이 서서히 둔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관련주를 우리가 계속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좀 할까요? 중국의 그 시진핑 체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고, 올해 좀 기대감들이 있는데, 기대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도 보면 수출이 늘었다든지요. 중국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중국도 경제가 좀 힘들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G2라고 보통 부르죠. 네. 미국하고 중국. 근데 개인적으로는 2013년, 물론 이미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오히려 약간 좀 힘이 서서히 좀 약화되는 모습. 네. 반대로 지난 4, 5년 동안은 뭐 부동산 버블이나 이런 그 긴축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중국이 네. 서서히 완만하지만 우상향의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나 중국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게, 중국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투자자분들이 원체 손해도 많이 보고 기대보다 안 좋았던 그 마음들이 많으셔갖고 눈높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낮은데 그냥 그 정도 나와지면 이게 오히려 서프라이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이제 확신 국면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도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서 개인적으로 미국 관련주로 보통 IT 자동차로 본다면, 네.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재주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또 그 안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이제 뭐 소비 관련주로 팔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화학주라든지 소재주가 좀 지난해 말에 단기 반등으로 좀 강하게 올라온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고 실적은 안 받쳐주니까 단기적으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중기적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중기적으로는 소재주를 좀 모아가도 되겠군요. 사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적립을 하신다거나 1년 네. 정도 보셨을 때는
뭐 이번 실적 시즌에 뭐 화학주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벗어나서 실적이나 방향성이 주가 방향성이 비슷한 철강이나 이런 쪽,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회를 계속 포착하는 전략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1, 2월은 기대보다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자고 하셨고 1, 2월에 혹은 이제 1분기에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조금 매수하는 전략을 견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게 조정 얘기를 하면은 음. 투자자분들은 약간 좀 현금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내수주나 중소형주로 약간 피해 있는 전략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네. 아무래도 조정 나오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관련주보다는 중국 관련주를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졌잖아요. 작년 말에. 네, 미국을 그렇죠. 주목하자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강현철 팀장님은 미국을 대표하는 IT 자동차보다는 올해 중국을 대표하는 소재주 쪽으로 관심 갖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